안녕하세요. 전원회로 설계연구소 루드비크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전자회로 기초이론과 RLC 수동수자에 대해 다루었습니다. 오늘은 능동수자의 가장 기본이 되는 반도체 부품인 다이오드에 대해서 알아보고 간단한 실습을 함께 진행해 보겠습니다. 다이오드와 LED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나서 비교적 이해가 어려울 수 있는 제너 다이오드를 알아보고 실습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다이오드입니다. 다이오드는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내부가 PN 접합으로 이루어져 있죠. 다이오드는 이렇게 극성이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극성을 맞추어서 사용해 주셔야 합니다. 회로도에서의 표기와 실제 부품에서도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극에 이런 식으로 띠가 있기 때문에 극성 판별 자체는 어렵지 않게 하실 수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순방향으로 바이어스 되었을 때에만 전류가 흐르게끔 해줍니다. 따라서 역방향으로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에는 전류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이때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류와 그리고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에 대해서 이 그래프를 하나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회로도에서 같이 다이오드가 순방향으로 바이어스가 걸리게 되면 전류가 흐르게 되는데요. 이때 다이오드에 흐르는 전압과 전류의 관계를 한번 같이 생각해 보겠습니다.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이 낮으면 다이오드를 통해서 전류는 흐를 수가 없는데요. 이때 전압이 서서히 증가하다가 어느 구간 전압이 넘어서면은 그때부터 전류가 흐르기 시작합니다. 이때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은 다이오드의 종류마다 차이는 있지만 통상 0.6에서 0.7V 사이의 값을 갖습니다. 다이오드 양단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통상 VF라고 표기를 하는데요. 이 VF의 값은 다이오드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가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같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이오드는 회로에서의 사용이나 특성에 따라서 종류가 구분됩니다. 단순히 종류에 따라서 구분하면 정류 다이오드, 스위칭 다이오드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할 수가 있고요. 다이오드의 특성에 따라서 제너 다이오드나 쇼트키 다이오드, TVS 다이오드 이런 식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각 다이오드의 특성이나 용도에 대해서는 본 영상에서는 다루지 않고요. 다이오드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다룰 때 다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다이오드가 한쪽 방향으로만 전류가 흐르게 하는 소자라는 것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실험을 해보시면 됩니다. 멀티미터에 보시면은 VF 측정 기능이 있어요. 해당 모드로 멀티미터를 세팅해 둔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극성에 맞게 리드목을 연결하시면 VF 값을 측정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브레드보드를 이용해서 아래와 같이 실험 회로를 구성한 다음에 테스트를 해보시면 위와 같이 순방향으로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에만 전류가 흐른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역 바이어스가 걸렸을 때는요, 입력전압 5V가 모두 다이오드에 걸리게 되고 따라서 여기에는 전류가 흐르지 않습니다. 한 가지 기억을 해두시면 좋은 내용은 다이오드의 종류마다 VF가 모두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는 다이오드의 손실이나 발열과도 연관되는 문제인데요. 다이오드 양단에 VF가 걸리고 그때 흐르는 전류가 IF라고 하면은 이때 다이오드에서 일어나는 전력 손실은 VF가 그리고 IF 값을 곱한 값으로 손실이 나타나게 됩니다. 따라서 만약 같은 전류가 흐른다면 이 VF 값이 낮은 다이오드일수록 전력 손실이 낮을 것이고 따라서 효율이 더 좋을 것입니다. 여기 표에 기재한 다이오드들 중에서는 1N5819가 이 VF 값이 가장 낮은 친구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제품들을 직접 검색을 해보시면은 VF 값이 다 다르다는 것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특성 그래프에서 잠깐 살펴봤듯이 다이오드는 전류가 증가할수록 VF 값이 같이 증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좌측과 같은 회로에서 1K의 저항값을 서서히 낮추다 보면 전류가 더 많이 흐르게 되고 따라서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 VF 값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도 실험으로 같이 확인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LED는 다이오드와 동일한 원리로 작동하게 되는데 전류를 흘려주는 결과로 빛이 나는 소자입니다. 따라서 수많은 회로에서 무언가를 지시하거나 나타내는 용도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LED를 사용할 때 주의할 점은 적절한 값으로 전류를 제한해서 사용을 해야 된다는 점인데요. 그렇게 해야 LED가 고장이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 회로에 사용한 LED 같은 경우에는 약 2V의 VF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회로를 구성해서 테스트를 해보면은 LED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약 2.13mA로 계산할 수도 있고 마찬가지로 확인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LED는 실제로는 원래 거의 10mA까지 흘려줘도 이상은 없는 LED입니다. 하지만 LED에 전류를 너무 많이 흘려주면은 빛이 많이 밝기 때문에 적절한 값으로 낮추어서 사용할 수 있도록 전류를 흘려주었습니다. 이 LED의 종류마다 그리고
같은 색상이라고 하더라도 제조사마다 밝기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직렬로 연결해서 사용하는 저항의 값은 여러분들이 사용하고자 하는 LED를 직접 구매해서 테스트를 해서 확인을 해 보시고 저항값을 결정하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앞서 다루었던 다이오드나 LED에 비해서는 조금은 이해가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제너 다이오드는 전류가 변해도 전압이 일정한 이러한 역방향 특성을 활용하는 부품입니다. 제너 다이오드를 이해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이러한 특성 그래프를 공부하시는 것보다도 이런 식으로 직접 회로를 구성해서 테스트를 해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제너 다이오드의 동작과 특성에 대해서 한눈에 바로 이해를 하실 수가 있어요. 이 1N474이라는 제너 다이오드는 양단의 전압 사양 값이 12V인 제너 다이오드입니다. 커넥터 이 CN1을 통해서 적절한 전압이 입력되면은 제너 다이오드는 양단의 전압을 12V로 유지하면서 부하로 사용되는 R3와 LD1, R2에 적절한 전류를 공급해 주게 됩니다. 제너 사양이 12V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커넥터로는 12V보다 높은 전압이 공급되어야 하는데요. 이때 입력되는 전압은 몇 볼트로 입력이 되어야 할까요? 해당 전압 수치를 알려면은 부하가 소모하는 전류 그리고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값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자, 여기서 양단 전압이 12V이기 때문에 R3에 흐르는 전류를 계산해 보시면은 이쪽으로는 12mA가 흘러야 하고요. 그리고 LED 쪽에 흐르는 전류는 2.13mA로 계산이 됩니다. 따라서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이 두 개를 더하는 값이니까 총 14.13mA를 이 제너 다이오드가 공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R1을 통해서 이러한 전류값이 마찬가지로 CN1을 통해서 R1을 거쳐서 입력이 되어야 되겠죠. 그렇다면 우리가 여기서 계산식을 하나 세우면은 CN1을 통해서 입력되어야 하는 전압 Vin을 계산을 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값은 R 330분의 Vin 마이너스 12가 14.13mA가 되어야 한다는 식을 세우실 수가 있겠죠. 자, 이거를 여러분들이 계산을 해보시면요, 입력 전압 V는 16.6629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자, 하지만 실제로 회로를 제작해서 테스트를 해보면 입력 전압이 이러한 값일 때 제너 다이오드의 양단 전압은 12V가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제너 다이오드가 양단의 전압을 12V로 유지를 하려면은 자기 자신한테도 일정한 전류가 흘러 주어야 해요. 따라서 16.6629보다 더 높은 전압이 입력될 때 제너 다이오드의 양단 전압이 12V가 유지가 되고 그에 맞는 전압이 부하로 공급될 수 있습니다. 자, 앞서 이야기했던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을 실습을 통해서 같이 확인해 보겠습니다.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PCB와 실험 환경을 준비를 했습니다. 자, 본 PCB에서 이 제너 다이오드에 해당하는 부분만 조립을 한 상태입니다. 회로도는 아까 PPT에서 보셨던 그 자료와 동일합니다. 자, 여기 상태에서 좌측에 파워 서플라이를 통해서 이쪽에 입력 전압을 공급할 건데요. 가운데에 있는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입력되는 전류를 측정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측에 있는 멀티미터를 이용해서 제너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을 한번 측정을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악어치기를 이용해서 연결할게요. 자, 파워 서플라이를 작동을 시키면은 이제 전압이 입력됩니다. 현재 10.5V를 입력하고 있는 상태에서 전류는 8.8mA가 흐르고 있고 제너 다이오드 양단 전압은 7.6V 정도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서 입력되는 전압을 증가를 시켜 보겠습니다. 전압을 증가시키니까 당연히 그에 비례해서 전류가 증가하고 있고 제너 다이오드의 양단 전압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까 계산을 통해서 16.6629V 정도가 나오면은 이제 제너 다이오드 양단의 전압이 12V가 유지가 될 거라는 계산 결과를 구할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16.63V까지 맞춰보면은 제너 다이오드 양단 전압이 거의 12V에 근접하긴 했는데 정확히 우리가 계산했던 결과는 약간 미달이 되죠. 이거는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에 따라 오차가 더 심할 수도 있는데요. 제너 다이오드의 양단 전압이 좀 더 12V에 근접하게 유지가 되려면은 입력 전압을 키워서 이렇게 충분한 전류가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 흐를 때 양단 전압이 근사하여 유지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이 제너 다이오드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서 한 가지 유심 있게 좀 봐주시면 좋은 내용은요. 자, 제너 다이오드의 양단 전압은 거의 12V에서 조금씩 증가하긴 하는데 어쨌든 유지는 되고 있어요. 자, 하지만 입력되는 전압이 계속해서 증가하니까 그에 비례해서 입력되는 전류가 증가하고 있잖아요. 자, 이 이야기는 뭐냐? 여기 LED와 아까 1K 저항 보셨던 거 있죠? 거기에 흐르는 전류는 이 제너 다이오드에 의해서 거의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하지만 입력되는 전류가 증가하면은 이 전류는 결국 어디로 가겠어요? 부하를 통해 흐르는 전류는 일정하기 때문에 모두 다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흐르겠죠. 자, 즉 제너 다이오드는 자기한테 특정한 양의 전류가 흐르면서 부하가 필요로 하는 전류를 공급해 주는 겁니다. 이렇게 입력되는 전압이 높을 때에는 자기한테 더 많은 전류가 흐르고요. 반대로 입력되는 전압이 낮아지면은 제너 다이오드를 통해서 흐르는 전류는 조금 감소합니다. 이런 식으로 제너 다이오드가 동작해요.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 트랜스리스 전원 회로를 다뤘던 영상에서 제너 다이오드가 마치 댐 같은 동작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 이유는 제너 다이오드는 자기한테 흐르는 이러한 전류가 지속적으로 변함에도 불구하고 부하를 통해서 공급하는 전류는 일정합니다. 이런 게 마치 좀 땡 같죠? 자기한테 전류를 흐르게 하다가 부하가 요구하는 만큼의 전류는 공급을 해주게 되는 겁니다. 네, 이런 식으로 동작하는 전원 회로를 우리는 션트 레귤레이터라고 부르는데요. 시리즈 레귤레이터랑은 다르게 이 회로에서 약간 병렬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명칭이 붙여지게 되었습니다. 네, 오늘 다루었던 영상은 전자회로 실습 기초과정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육이 필요하신 분께서는 카페에 가입하셔서 많은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고요. 지역이 머셔서 교육에 참여하실 수 없는 분들은 키트를 구매하셔서 영상과 함께 공부하실 수도 있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더 좋은 내용의 영상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